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천미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형상장이에요. 오늘 형상장 두 번째 강의가 되고요. 오늘 사례명조가 모두 6개의 형상장에서 그런데 오늘 2개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를 했냐면 양인격하고 로꺾격을 했어요. 그러든 저러든 이 로꺾격이든 양인격이든 이 기로 다 형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느 기운이 강한지 그 강한 기운을 설계하는 걸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주로 뭐를 쓰냐면 제격을 상관격하고 식신격만 좀 나오네요. 식신격 나오고 상관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일차에 뭐가 나오냐면 제격이 나오고 제격 하나에 관격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양인 녹곱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양인 녹곱은 한 가지 기운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월지에서. 그러니까 그 강한 오행이니까 설하는 거든지 종을 하든지 할 것이고요. 이 식신상관은 뭐예요?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하는 오행이 월주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격은요, 일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주가 극하는 것이고요. 이 관격은요, 일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주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사례명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어드리면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번역해 놓은 걸 쭉 읽고 사례명조 2개를 하는 대신 지난번에 했던 양인격과 로꺾격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2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임시가 말했다. 2기가 함께 청하다는 것은 오직 목과 화로 이루어진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원주에서 유벽원주에서 목과 화를 가지고 인용을 했고요. 여방차라고 해서 나머지는 이와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시지도 않고 목화뿐이 아니라 나머지 화목도 되고 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0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3인가 45 제가 사례명제를 정말 몇 번에는 나누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래요. 그래서 15번째까지 번역을 했는가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토와 금, 금과 수, 수와 목, 목과 화, 화, 토가 서로 각각 반반씩 상생하는 것이다. 오국에는 서로, 국에는 상극하는 것도 있고 오국도 있는, 서로 상극하는 오국도 있는 것으로 라고 해서 이제 상극하는 것끼리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금수는 상생하죠. 수목, 목화. 그런데 여러분 금부터 찔러면 여기 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금목으로 나눌 거란 말이죠. 자, 목과 토를 먼저 썼네요. 목국토 할 것이고, 토국수 할 것이고, 수국화 할 것이고, 화국금 할 것이고, 금극목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3번째 강의 때 제격이나 관격에선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다? 같은 기운끼리 형성된 거에서 용신은 설하는 걸 쓰거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할 것은 뭐예요? 식신상관격에 격을 갖추었지만 그걸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일주가 강하면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3번째, 상생할 때는 내가 생하는 기운이 빼어난 기로 유통해야 하고 상극일 때는 내가 극하여 일주가 다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격에서 있는 얘기죠. 자, 제격에서요. 그리고 만약 관격에서 들어오면 인수를 쓸 수 있죠. 그런데 인수 운이 들어와야지 이미 관격으로 꽉 잡혀 있을 때는 참 꼼짝 말아라 하죠. 그런데 일주가 강하든지 있죠. 그래서 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생이면 반드시 평분 고르게 나눠야 되는데 너무 많게도 너무 작게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르게 나누어 가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상극일 때도 반드시 적과 공평함을 유지함으로써, 그러나 이렇게 공평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사주들이 더 많죠.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적음을
절대로 꺼리는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 금수를 용시를 하는데 화토가 적당치 못하게 끼어 협잡에 드는 경우, 또 만약에 수목을 취하는 경우 화금이 어떻게 해요? 싸우고 교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화가 상을 이루는데 금수가 국을 깨뜨리면서 파국이죠. 가장 두려워하며 수화가 이미 고르게 갖춰졌다면 또 토가 와서 수를 막는 것을 꺼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격이 이와 같이 운행을 해서 이와 같이 따르면 되는데 가는 길이 맑고 맑은 물과 같으면 반드시 칭등이라고 그러죠. 칭등.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징청. 물 맑을 징자, 물 맑을 청자예요. 반드시 높은 지에 오르고 재물도 많을 것이다. 도중에 혼란이 있으면 관직이 박탈되고, 이건 운이에요. 가을이 기우는 두려움이 생기므로 이러한 격은 온전히 아름답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해서 이제 간법이에요. 간법에서 귀한 것은 정순함을 이루는 것으로, 만약에 생암에 거듭 생암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유통하는 것이죠. 묘가 있고, 오히려 극하는 상황이 되면 이걸 화하면 돼요. 화하는 것을 만나면 역시 화합 지정이 되는 것이다. 혹 이론상 거의 양신을 말하고 있지만 마치 꺼리는 것, 자, 조금 끼어 있어도 격으로 나눠 10가지를 꺼릴까봐 그러하니 열심히 밀고 간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명조인가요? 상관격, 식신격에서 그 금기운이 안에 조금 들어있어요. 사주에는 없지만, 근데 그걸 끄집어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그 운이 끝나고 나니까 길거리에 사법시험에서 어디를 가다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도중에 죽은 사람이에요. 쳐보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징에서는 천미화가 같은 다음에 이렇게 쭉 다 한 다음에 이런 게 또 이렇게 해놨더라라는 것이죠. 설화고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조가 이게 양인격 아닙니까? 양인격인데 첫 번째 격국론에선 양인격 하면 뭘 먼저 찾으라고요? 칠살이요. 왜 그렇다고요? 이 양인은 나의 정제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겁탈해 가는 거니까 칠살을 찾아서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칠살이 없잖아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한다? 여기 상관을 써서 이 강한 오행을 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았을 텐데 이 임신 개요대행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는요. 자, 이거는 음일주죠.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녹곡격이에요. 물론 5월에 태어났어도 녹곡격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은 관을 찾아야 돼요. 관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녹곡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평진전에서. 근데 관 찾아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 없잖아요. 그럼 관 찾아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라 라는 거예요. 목화로 가라. 이 이인동심이잖아요. 목화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인묘진까지는 좋지만 이 신축경자 때는 이게 깨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정화세를 하는 거예요. 목정화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격국론에서 이거 이기상성격이라고 해서 하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인동심일 때는 수남은 옳고 역하면 그러다라고 해서 신대운 수녀를 만나서 목화 상처를 받는 화를 입었다라는 거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주를 격만 보면 이렇게 좁아요. 좁을 수밖에 없죠. 자, 무슨 격이다 라고 하면 상신과 구신을 찾아서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자주책에서 빼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별도로 또 찾아서 해야 되려면 폭이 넓은 건 역시 격국론이 아니고 이렇게 억구론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격국론과 억구론을 둘 다 용상신을 다 찾을 수 있다.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잡아서요. 제가 아니라 정단 선생님과 저와 한범정 씨가
컴퓨터를 찾은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럼 오늘 이거 보세요. 자, 이거요. 화토 상관격이에요. 아, 식신격이네요. 네. 화토 식신격이에요. 다음은 또 무슨 상관격인가 그래요. 화목, 목화 상관격인가 그래요. 이거는 화토 식신격이죠. 예,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아, 물론 이 오화, 오화는 음간이라고 하지만 일단 뭐죠? 쓸 때는 다 양으로 쓰는 거잖아요. 체는 음이더라도, 예, 체는 음이라도 양으로 쓰니까 그래서 양인격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인을 깔고 앉았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이 오화가 양인을 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관계없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요? 그래도 좋네요. 우선 초년에 이거 이민대운을 넘지 못하죠. 이 사주가요. 이 사주가 바로 토체 목수용조에서 불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쓸 게 없죠. 사주가. 그러나 좀 봅시다. 역시 이 사주가 바로 길거리에서 죽은 사주예요. 이게 토체 목수용조에서 뭐를 쓴다? 못 쓰니까 이걸 둘 다 못 쓰니까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 토, 금을 쓰는데 화보다는 금토를 쓰는 사주예요. 금토를 쓰니까 이 천간에 요 조그만 금을 토를 쓰고요. 이 천간에서 이렇게 조금 좋아요. 축대운이 최고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화를 설해 주니까요. 근데 이 임대운에 죽었다고 하는 사주죠. 네. 참 그렇게 되면 이건 임대운이 들어와서 군겁정제도 되고 화를 꺼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들어와서 무토대운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호, 무술, 여보세요. 그래서 이 작은 이거 술토 속에 금은 괜찮다니까요. 네, 두 개만 있는데 두 개예요. 병호, 또 병호예요. 네. 두 개가 있는데 또 무술이에요. 네. 네, 무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술토 속에 있는 금은 관계없다. 쓴다. 분명히 조금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이걸 불안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리용신이라는 소리죠. 지장간에도 쓴다. 그럼 지장간에 쓸 때는 어떠냐? 대운에서 오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자 봅시다. 자, 화토 각반이에요. 화와 토만 이루어졌잖아요. 양기성상을 하고요. 취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토죠. 네, 술토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무토가 투출했으니까요. 토식신수기 위용이라고 해서 각주처리를 했는데 제가 각주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니까 징의에는 이렇게 무토로 되어 있답니다. 신축은 제일 좋아요. 숙토회화해서 그래서 숙이 유행하니 등향방됐어요. 이문에 임년에 이거 보세요. 이제 천간으로 막 들어와요. 부회시, 자 향방까지 돼갖고 이 회시를 치러 갔어요.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회실, 중앙에 있는 회실을 치러 가다가 사후 도중 그 어디서 죽었다? 수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대체로 수가 격해서 병화를 막 두드려 패는 바람에, 즉 화가 멸해서 그렇다. 이와 같이 만약 양술을 하니 술토가 양술이 이렇게 술토가 환 바뀐다. 이 양진 진으로만 바뀌었다면 불치조연 조연한 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비록 봉수 수운을 만났더라도 역시 불치대흉 크게 흉은 되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사주죠. 그러니까 요 술토 안에 있는 금을 쓸까 말까 하면 뭐라 그러죠? 대원에서 들어오는 금문은 쓴다 라는 거예요. 이 명제의 오술, 병호 무술만 이루어진 사주가 화국이에요. 제가 많이 이렇게 쭉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많이 써놨었어요. 쭉 하고, 책을 내놓고, 무척 써놨죠. 그래서 이 명제는 월주의 무술, 시주의 무술로 화화가 되고 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섣부른 임수대원의 쇠제충왕 왕자 발이 된 명조다라고 해놨네요.
그럼 이제 요건 제가 지금 만드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개수를 측정해 무게중심으로 오행 체험으로 검증해 보면 파 5.4, 토 6.7이에요. 이 강한 오행이 파생토함으로써 더 강해졌죠. 금 1.9예요. 요걸 쓴다는 거예요. 요 1.9 지장간에 있는 거. 수 0.0, 목 0.0으로 프로그램에선 토체 목수용주에 목수 오행에서 부재 불영하고, 부재 불영할 수밖에 없죠. 토가 체니까 목수를 쓰는데, 종주 오행이 토 오행을 중심으로 파, 토, 금 오행 중 토, 금 오행이 용의 신호가 되는 사주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서 딱 보니까 신축 대운이 참 좋더라라는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4회 명조 55번입니다. 55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때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묘운에 죽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갖고 없고요. 살았어도 이게 산 목숨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때가 제일 좋았죠. 이분에 회시 치러 가다가 그 수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길도자가 아니에요. 그 중심 도시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저 금이 용신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토가 용신이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화토가 다 파랗게 좋네요. 금이 용신이라면 오히려 또 여기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더 좋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토가 용신이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경 신축 대운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식신격 했으니까 상관격을 보죠. 자, 일주가 설하는 거예요. 자, 두 개. 첫 번째 날은 일주와 같은 기운. 두 번째 날은 일주가 설하는 기운. 다음 세 번째 날은요. 일주가 극하는 오행 월지를요. 일주에게 극을 하는 월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그대로 상관격이죠. 토금 상관격이에요. 금체예요. 그러니 이 월지가 사령을 했었고, 더군다나 완전히 왕지니까 금이 체가 되죠.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에서 불용해요. 그럼 금이 체에서 화목용조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토, 금, 수가 용의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렇지만 뭐 병인 대운이 돼도 어떨까요? 인술 하국을 이루네요. 그런데 일단 이 식신이 일단 용신이 돼야 되겠죠. 자, 금토 각반의 양기성상이라 신금 상관을 써서 용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관도 쓴다. 아무리 나쁘더라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희기 일로 북방운이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숙이 유행했다. 소년과갑에 사지 황당까지 한 사람이에요. 교병 보세요. 병화 이때까지는 좋았고, 병화 때 신금을 파하는 게 아니죠. 합의됐죠. 신금을 지용해서 불러. 이때 죽었다는 소리예요. 우대운에 죽네요. 그래서 이른바 양기성상자는 중요한 건 일주가 그 가서 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혹식, 혹상. 말해서 영화수발한다. 화려한 부분이 딱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부귀를 이룰 수 있다. 소부적자. 이것에 부족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운이 파국으로 된다든지, 그러면 불면허 화를 면할 수가 없다. 마치 금수, 수목, 인수직격은 무수같이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은 인수격인데 인수격은 그렇게 좋은 게 없다라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사례명주에서는 인수격은 없네요. 수, 같이 빼어나게 취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무부기, 인수격은 부기한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공부는 잘하겠죠. 그러면서 딱 단언을 하세요. 시험 해봤다.
지루험 여러 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인수격에서는 빼어난 기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부귀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요. 네, 그러니까 역시 임철조 선생님께서는 격이 무엇이 되든 살상효겁이 돼도 나한테 필요 없으면 다 써라. 예. 그게 흉신이라 해도 흉신으로 보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사주에서 필요한 것은 흉신이라도 쓸 거는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옳은 말씀이시죠. 예. 제가 뭐 증주자의 견해는 인수격과 식상격에 대한 저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하튼 격중심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글을 썼습니다. 저도 많이 써놨어요. 요거가 이제 조금 아까 이렇게 써놓은 거죠. 네, 그래서 중심이는 오행체행으로는 오행지술법리로 토 4.6에 아까 똑같죠. 금이 8.4인데 토생금하니 금이 더 강해질 거죠. 이기성상이에요. 수 0.0, 목 0.0. 이거 화 못 씁니다. 0.5로서. 아까 1.9나 되니까 금이 1.9가 되니까 금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특수격으로 잡아놨네요. 특기격이라고 해서 금체, 금토 용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특기격으로 나오네요. 우리 정단 선생님이 아주 이름을 잘 지어 놓으셨어요. 특기격이라고 해서 길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그대로죠. 예. 프로그램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황당을 지내다니요, 젊어서. 42인데 이때 갔어요. 네,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번에는 제격과 관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양기상상격이었어요. 자, 마칠게요.